안녕하세요. 저희 체인파마 대표이사 지호수입니다. 잘 들리세요? 아, 예. 방금 정말 좋은 오프닝 감사합니다. 한 알만 먹어도 진짜 다이어트가 엄청나게 되는 미생물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저희 그냥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몸에서 가장 신기한 그 organ 중에 그 하나의 물질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장 누수의 핵심 역할을 하는 뮤커스라고 하는 점액질이에요. 이 점액질이 갑자기 제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놓고 엄청 어려운 얘기를 갑자기 시작을 하는데,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글라이코라는 건 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몸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양소인 당과 프로틴은 단백질, 당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매일같이 저희의 장이 테니스 코트만 해요. 아시죠? 장이 길이가 한 7m, 8m 되는데 이거를 옆으로 쫙 펼치면 애들이 엄청 쪼글쪼글하게 말려 있기 때문에 쫙 펼치면 테니스 코트만 한데, 이 테니스 코트만한 면적을 매일 저희가 당 단백질을 써서 다 깔아요. 장을, 뮤커스를. 그런데 저희 장에 이 뮤커스를 훔쳐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 뮤커스를, 점액질을 훔쳐먹기 시작하면은 저희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도둑질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도 아끼는 당 단백질을 얘네들이 뺏어먹고 훔쳐먹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거를 훔쳐먹으면서 저희 장세포의 리제네레이션, 재생성에 무척이나 중요한 뷰티르산이라는 거를 얘네들은 또 훔쳐먹는 주제에 저희한테 선물로 만들어줘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을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미생물이거든요. 왜 뮤시니필라냐면은 이 미생물 이름 짓는 데서 끝에 필라가 붙으면 러버예요, 러버. 그래서 뮤신 러버. 뮤신을 사랑하는 아이들. 그래서 얘네들은 그 뮤신, 점액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희 몸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훔쳐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지금 개발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 오래 걸리는 연구들이고, 죄송하지만 제가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꼭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미생물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런 미생물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난배양성 미생물이라고 불러요. 키우기가 엄청 어려운 애들이라는 게 난배양성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이런 애들 키워서 저희가 연구는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가 한 달치 만들어서 드리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그랜저 한 대씩 매달 거의.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미생물이라는 애들이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었고, 오늘 제가 최대한 그 스토리를 쭉 뽑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 때 결과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시며 이 결과지에 대해서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는 저한테 질문으로 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거의 제가 1시간 중에 4, 50분을 거의 즉석 저희의 그 Q&A로 사용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대구 가서 발표했는데 Q&A로 시작했다 Q&A 40분 했어요. 처음에.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어려운 제품을 하신다라는 게 죄송하지만,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그 장누수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티저로서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그 간접적 효능이라고 하는,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뭐 그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연을 활용하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티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갈게요. 기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저희는 보편적인 삶에서 특정 질병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삶의 질의 하락이 있는 영역을 살면서 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 노란색의 영역이 저희가 알다시피 제약회사들의 영역이었어요. 제약회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제약회사들의 호객행위가 너무나도 쉬운 영역.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에다 돈을 왕창왕창 쓰시다가 다 쓰시고 돌아가시는 상황. 근데 이제 모든 인류가 원하는 건 헬스 앤 웰네스. 제약회사의 영역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대학회사들이 저희랑 미팅을 하면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대표님,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요즘에 아픈 사람 찾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냥 암 3기, 뭐 이런 분들 되게 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제약회사들 노다는 스토리죠. 그냥 뭐 여기저기 암 상기가 수두룩해가지고 그냥 제약회사가 약을 뭐 5천만 원에 팔든 1억에 팔든 그냥 집 팔아서 그거 다 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뭐 2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번갈아 가면서 위 내시경, 매년 혈액 검사, 심지어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 이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의 영역이 극도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헬스 앤 웰네스라는 영역이 넘어오면서
이 영역을 아메이와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회사들이 자꾸만 헬스케어 영역을 넘보기 시작하죠. 종근당만 하더라도 제약회사가 갑자기 종근당 건강이라는 곳을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건강기능성 식품 매출이 그들의 제약 매출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든지, 동화 약품이라고 이름은 약품인데 베스트셀러는 바카스라든지 갑자기 바카스 젤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약회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메이와 같은 회사의 영역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통상적인 헬스 앤 웰네스로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역은 여기 한 3분의 1 영역쯤이라고 한다면, 제 커서가 보이시나요?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예. 한 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넘어가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끌고 가려면은 이 영역은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메이는 이미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 영역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역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저번 주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냐? 어, 옛날부터 이거는 뭐 1960년대, 70년대부터 논문들에 나오는 내용이고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슈퍼 리스펀더라고 하는 초건강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남보다 월등히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과기부에서 59억짜리 과제를 받아서 요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요 연구를 하면서 한 특정한 코호트가 있는데 되게 신기한 이름인 게 헬시 스모커, 건강한 흡연자라는 군이 있어요. 근데 이 군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장내 미생물이 좋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좋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인간극장 같은 데 보시면은 간혹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100살 넘은 할머니, 막 얼굴이 짜글짜글하다 못해 진짜 쪼글쪼글하신데, 괭이 들고 담배로 나가시고 100살이 넘었는데 너무나도 건강하신데, 심지어 이런 분들이 하루에 담배 2갑씩 피고 소주 3병씩 드시고 막 이런 분들이 아시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희는 과학자들은 슈퍼 리스펀더, 초건강인이라고 불러요. 이번에 과기부에서 하는 연구가 그런 식으로 100세가 되셨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시는데 폐가 아기 폐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똥을 받아다가 저희가 쥐한테 이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인데 담배를 1년도 안 폈는데 기흉에 폐섬유화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해주고 요 두 종류의 쥐들을 미안하지만 스모킹 챔버에다 하루를 넣었다가 빼면은 그 100세 먹은 할머니 똥 이식 받은 쥐는 폐가 아기 폐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 젊은 사람 똥 이식 받은 쥐는 폐가 바로 섬유화가 시작이 돼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은 할머니의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장 속에 특정한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할머니 폐를 보호하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걸 이번에 찾아서 그거를 이제 곧 신약으로 저희가 승인받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슈퍼파워가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 1960년대, 70년대 과학자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러한 슈퍼파워는 인간 유전자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냐면은 그냥 너무나도 티피컬한 예시가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슈퍼파워를 다루는 뭐 마블의 그런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 보시면은 스파이더맨 원작을 보게 되면은 그냥 청년이 갑자기 어느 연구소에 인턴십을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변종 거미가 있었는데 그 거미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미의 유전자가 갑자기 그 학생한테 들어갔더니 그 학생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데 거미줄을 써, 거미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수한 유전자가 있어서 나는 남보다 더 우월해. 라는 거는 모든 과학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사람의 유전자를 읽어보자라고 시작했더니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초파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 이거는 뭐 초건강인 슈퍼 리스폰더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인간에게는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유전자밖에 없고, 그 뒤에 알게 된 거는 인간의 슈퍼파워는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통해서 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과학계가 다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2019년, 5년 전에 미생물학 저널 1위, 임팩트팩터 88점짜리 논문에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고작 이런 게 뭐 1위 저널에 나와라고 하실 정도로 이미 ABO 분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으세요. 이 논문의 내용은 제가 대학원에 들고 가서 대학원생들한테 얘기해줘도 센세이셔널한 수준의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이 뭐라고 하냐? 이 회색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팻, 지방, 프로틴, 뭐 탄수화물,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여러 etc. etc.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반응군이라고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비반응군이라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이크로바이옴 중심으로 나누고 선별해낸다면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면 개인 맞춤형 식품까지도 가능해져서 반응군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비반응군을 반응군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불과 5년 전에 저희 학계에 나온 이론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이거를 아메이는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의 첫 번째 포문이 마이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그 주변에 업황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마이랩 한 품목으로 한국 아메이가 한국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을 50% 이상을 가져가 버렸어요. 과독점이에요. 아메이가 지금 한국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의 50%가 지금 이미 아메이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영역을 나머지 50%는 뭐 다 뭐 설문지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를 해서 내가 뭐 이게 소분해가지고 뭐를 받아 먹어요. 뭐 이런 수준의 개인 맞춤형이라면은 진정한 사이언스 베이스의 개인 맞춤형을 하는 거는 현재 아메이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비반응군을 반응군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꿈 같은 이야기도 저희가 이미 시작을 한 거죠.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콩담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단백질을 먹으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사람이 콩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응군이 돼요. 그 말인즉슨 이 콩단백질을 흡수가 가능한 유기산으로 당내 미생물이 바꿔주기 때문에 당도 편하고 흡수도 높은데 당내 미생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콩단백질을 가스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장이 폭발할 것 같고 흡수는 되지 않고 더부룩하기만 하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게 그러면 도대체 반응군들의 장 안에 무슨 미생물이 있길래 그래요? 라는 거를 탐색을 했고 그 미생물을 빼가지고 엔자임이랑 붙여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비반응군이 가지고 있던 가스로 변환하던 그 상황이 유기산으로 변환하는 확률이 450%가 증가한다라는 걸 보고 특허를 내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오입니다. 이 과학자가 꿈꾸는 영역을 이미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반응자로 바꾸고 있다. 이게 현재 이미 아메이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는 개념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쉬운 것들도 있지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런 그 아까 백세 먹은 쪼글쪼글한 할머니처럼 그 초건강인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갱년기가 걸리지 않는 여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변에 이상하게 갱년기가 안 오거나 정말 약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분들의 혈액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혈액에 뭐가 있길래 그런가를 봤더니 S에콜이라고 하는 물질이 혈액에 유독 높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글 가서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을 한번 쳐보시면은 이거랑 구조가 정말 유사해요. 그래서 에콜이 혈액에 많으신 분은 몸이 에스트로겐이 많은 걸로 속아요. 그래가지고 유방암도 잘 안 걸리고 골다공증도 안 오고 우울증도 안 오고 디멘시아라고 하는 건망증도 오지 않아요. 꿈의 물질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봤더니 알게 된 거는 이것도 사람이 들고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13개에서 4개 정도 세트의 미생물을 당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콩단백질, 이소플라본을 먹으면은 당내 미생물이 그걸 에콜로 만들어서 혈액으로 넣어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 임상 연구를 했고 임상 시험을 해서 알게 된 거는 한국인 여성분의 34%밖에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임상 연구를 하면서 그 34%의 분들의 똥이 너무 귀한 거예요. 금똥이 금똥. 왜냐하면은 그 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인류의 갱년기를 없앨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똥을 계속 받아가면서 엔자임 바이옴처럼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게 되지라고 계속 모니터링을 2주에 한 번씩 똥을 받아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분이 이소플라본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 얼마 전에 코비드 그당 좀 오래된 연구에서 코비드가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항생제 안 먹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봤더니 항생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봤더니 14개 미생물 중에서 가운데 딱 두 종류가 사라졌어요. 근데 다시는 에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슈퍼파워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외로 정말 건강하세요. 그분들 뭐그 연세에 그 정도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이 석류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석류를 보면은 엘라직산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사람은 엘라직산을 메타보타입 M4라고 하는 데까지밖에 구조를 못 바꿔요. 미생물이 몇 종류 없다 보니까. 이거는 무쓸모예요. 다 똥으로 나가요. 근데 특정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25%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1명은 당 안에 특정 미생물들이 있어서 이거를 핑퐁을 친 다음에 유로리틴 A라고 하는 물질까지 끌고 가는데 유로리틴 A가 돼버리면은 지금 신약 회사들도 범접하지 못한 영역의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네슬레가 그 로잔 공대, 그 스위스 로잔 공대 요하녹스라는 교수님한테 이 유로리틴 A의 구조를 1조 원에 사갔어요. 약으로 만들겠다고.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4명 중에 한 분은 당내 미생물이 이거를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주고 계세요. 이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석류 주스가 진짜 약이에요. 그분들은 석류 주스 먹는 게 약보다 더 좋아요. 근육이 막기 시작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온갖 것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저희가 정의하는 건강인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강인이란 무엇이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 없다고 건강인이냐. 우리가 암 없어요. 대사질환 없어요가 건강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건강인을 논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가서 나 암 없으니까 되게 건강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인이라는 개념은 이 개념인 거다.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누구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리스펀더가 슈퍼 리스펀더가 초건강인이라는 개념이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질은 너무너무 많아. 진짜 저희가 이번에 그 루틴이라는 물질을 쪼개는 미생물을 같이 넣어봤더니 커세틴이 활성폼의 커세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쥐가 살이 쪽쪽 빠져요. 이런 것들이 되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라즈베라트롤 되게 좋다고 하죠. 라즈베라트롤 아무리 드셔도 미생물이 3하이드로 라즈베라트롤 바꿔주면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드셔봐야 그 비싼 거 드셔봐야 전혀 소용이 없어요. 엘더베리 다 미생물이 쪼개줘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연구를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 요 내용은 지금 아직 아메이 허락을 받고 지금 그 교육 자료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131명 임상 연구를 했어요. 남이랑 같이. 여기서 뭐를 봤냐 하면은 여러분이 드시는 더블엑스 안에는 사람이 분해해서 흡수하는 물질이 많지만 그 중에서 18개는 사람이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당내 미생물에 의해서만 쪼개져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물질인데 131명 중에서 131명의 사람이 이 18개의 물질을 얼마나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9명만이 18개를 다 하세요. 1.5%만이 더블엑스를 100%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15개 이상 쓰시면 웬만큼 다 쓰시는 거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그게 이제 상위 30%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이랩에서 상위 30%에 안착을 하시면은 더블엑스에 대한 효능도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는 잡내미 생물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올라갔을 때 남들에게 없는 어떤 기능이 생기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이 자연계를 나의 자연 치유력을 위해서 극대화하는 용도로서 쓸 수가 있다. 자연계에서 가장 좋은 물질들은 어디 들어있느냐? 뉴트리라이트 안에 다 있어요. 파이토 케미칼, 파이토 뉴트리언트들을 넣어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마이랩으로 끌어올렸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탑4를 찍었더니 더블엑스, 파이토프로틴, 여러분 드시는 건모닝 있죠? 파이토프로틴, 오메가3 아세로라시 요거 4개 제품은 마이랩이랑 궁합이 가장 좋은 제품들이에요. 당내 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제품들의 효능을 진정으로 느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굿모닝도 정말 좋아요. 굿모닝이라는 오늘 잠깐만 제가 시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저 시간이 네. 그 굿모닝이라는 개념이 왜 좋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너무 급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마이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결과지에 있는 내용보다 할 수 있는 내용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못하게 해서 말을 못하는 게 많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사실은 저희는 알고 있어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이랩 결과를 보고 저희는 여러분이 더블엑스를 얼마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리즘이 있어요.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블엑스를 잘 못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이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못 만드는 사람인지도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에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갱년기가 어느 시기에 얼마나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으로 이미 판단이 가능해요. 저희는 여러분 마이랩 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85% 이상의 정확도로 여러분 장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살이 찌는 레이트가 얼마나 빠른지, 당뇨가 얼마나 빨리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 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가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회사 특허가 지금 출원이 한 75개 되고 등록이 한 40개 정도. 그것만 보셔도 마이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감옥 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혹시 여기 보건복지부 관계자 계시면 좀 이런 걸 풀어주시면은 저희 사업이 정말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것은 이 사람의 미래의 건강 상태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쯤 오면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여태까지 왜 유산균만 이렇게 먹은 것이냐. 이게 1908년 메치니코프가 유산균을 먹으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 100년 동안 다 유산균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2012년 논문을 통해서 드디어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죠. 유산균을 먹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에게는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더 큰 꼴이 있어. 우리 장 안에 2,000종에 달하는 미생물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끌어올리고 이들의 조화를 좋게 할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마이랩 넘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하던 거 하나만 제가 시간을 보고 좀 불안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 내용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굿모닝이라는 게 왜 좋냐면은 저희의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 미생물의 특성을 아는 사람은 나의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 할 수, 좀 미생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굶으세요일 거예요, 아마. 굶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칠판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 장내 미생물들은 영양소가 들어올 때는 일단은 6개의 탄소가 붙은 육탄당이라고 해요. 6개의 탄소가 붙은 당을 쪼개서 3탄이라고 하는 3개짜리 탄소가 붙어 있는 당류로 바꾼 다음에 하이드로젠기, 수소기를 붙여서 젖산으로 만들면은 ATP라고 하는 자기에게 돈이 되는 물질을 가장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류가 들어오면 얘네는 젖산밖에 안 돼. 근데 더 이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마이랩이 하는 역할은 젖산에서 하나가 더 가가지고 탄소원 하나를 띄면서 메탄이나 CO2로 만들어서 일정량의 가스가 되고 나머지는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되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이탄당 2개가 붙어서 뷰티르산이라는 물질가 죄송해요. 너무 어렵죠. 이 밤중에 하면 안 되니. 칠판도 없이 말로만 이러면 진짜 반칙인데 뷰티르산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가 저희가 가장 원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을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기 시작하면 저번 주에 얘기했던 장 누수를 막아주는 가장 핵심의 물질. 뷰티르산에서 가지를 치시기 시작하면 나오는 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뷰티릭 애시드인데 감마 아미노가 붙은 뷰티릭 애시드. 이거를 저희는 가바라고 부릅니다. 신경 안정 물질 같은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장세포의 리제네레이션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장 누수도 막아주기 시작하고. 근데 이 뷰티르산까지 가는 그 구조를 짠다라는 게 극도로 어려운 게 왜냐? 사람들마다 모두 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질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2개의 조화 안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체의 경우의 수는 수백만 가지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이거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2004년, 5년, 6년, 7년, 8년 요때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병이다 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다 알았고 그 다음에 2010년대부터는 어떻게 바꾸지? 라는 거를 했는데 대부분의 회사와 대부분의 기업과 대부분의 연구소는 결국은 똥이 약이다로 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디자인해서 못 바꾼다. 그냥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똥을 캡슐에다 넣어서 그냥 우리가 먹자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버렸고요. 여기에서 그 전통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 똥을 먹냐. 사람 똥 먹지 말고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가지고 시뮬레이팅을 하면서 내가 디자인한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꾼다라는 게 저희 그룹이 하던 연구예요. 그래서 제 양력을 보시면은 제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 최고 레벨의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학회를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최우수상을 5년 연속으로 5번을 받았어요. 이게 그 당시에 뉴스 나오고 막 뭐 신문 나오고 뭐 이게 그 웬만한 과학자가 평생에 이런 과학자상 최우수상 한 번 받는 것도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럽에서 2번 연달아 받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오빅스 학회 가서 한 번 받고 아시아에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가서 한 번 받고 그러죠. 왜 그랬냐면은 저희 연구실은 진짜 희귀종자였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학회 가면은 이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했더니 먹였더니 쥐가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의 똥을 넣었더니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만큼은 똥 하지 말자. 디자인에서 모듈레이션 한다. 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상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 연구를 저희가 2007년에 시작했어요. 무수히 많은 상을 받고 엄청난 논문을 쓰고 제품 출시가 2022년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만든 게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이에요. 다른 회사들도 다 1세대 기술까지는 해요. 도대체 이 사람 당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그렇을까라는 거를 유전자 분석기로 찍어내요. 근데 가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마이랩을 따라하느라 3세대 기술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은 그분들은 1세대 안에서의 기술을 3개를 나눠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1.1세대, 1.2세대, 1.3세대. 그분들의 얘기는 1.3세대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유전자, 미생물을 유전자로 보는 거를 넘어서서 얘네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길래 실제 건강합니까라고 하는 대사체라고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보고, 거기를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물질을 섭취했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를 알 수 있는 3세대 시뮬레이팅 기술까지 만들어서 실제 6개 중에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가 변하는지를 보고 솔루션을 드린다라는 게 마이랩이라는 플랫폼인 거고, 이거는 전 세계에 1, 2, 3세대 기술을 다 써서 하는 거는 마이랩이 유일한 제품이에요. 어느 회사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풀어낼 수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대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있는데 가가지고 한번 하면서 속 시원하게 도표 그려가면서 되게 속 시원하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일단 최대한 풀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라는 플랫폼인데, 예를 들어서 지오셉의 변을 내면은, 지오셉의 변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여기에다 여러 개로 복제를 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 장 안에 있던 미생물이 갑자기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나는 지요셉의 똥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다시 지요셉 장 속에 들어가 있지?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게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 그리고 저희는 그 박내 미생물을 여러 개로 복제를 해요. 여기 있는 애는 자기 옆에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6개의 마이랩을 미리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나서 여기서 저희가 뭐를 찍느냐? 알고리즘으로서 계산이 되는데 알고리즘 안에서의 핵심 지표는 뷰티르산. 뷰티르산의 농도가 1번부터 6번 중에 뭐가 들어갔을 때 가장 높아지는지를 봐요. 왜냐? 저번 주에 제가 살짝 설명드렸지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적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거는 내 당 안에 2,000종류의 미생물이 있는데 5종류가 들어있는 유산균을 먹음으로써 2,005개가 되어서 유전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매일같이 저희가 마시는 물이라든지 죄송해요. 물을 마신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면서 우리 장에다가 수백 종류의 미생물을 넣고 있어요. 문제는 걔네가 우리 장에 환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도망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 장 속의 환경이 좋아서 매일같이 들어오는 수백 종류의 미생물을 내 장에다가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은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요. 그게 마이랩의 원리예요. 5개 넣어줘서 2,005개 됩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은 락토피 19종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2,019개 되는 게 제일 많은 거겠죠.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내 장 속의 환경이 강남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강내 유기산의 환경이 땅큰 마을 해남과 같은 상황이 돼서 덤프트럭으로 사람을 갖다 놔도 일주일이면 다 도망가 버리는 장 환경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들을 넣어보고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가장 유기산의 비율이 좋아지고 유기산의 비율이 좋아지면 강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은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게 피마스의 원리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섭취 전 분석을 하고 섭취 후 분석을 했을 때 81.45%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고, 잠시만요. 채팅이 무척 많이 올라와서 혹시 제가 잘못된 거 하고 있나? 아닙니다. 예. 어,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거는 저희가 연구를 했던 거고, 최근에 아메이로부터 엄청나게 두려운 제안을 한번 받았어요. 아메이 임원진들이 갑자기 저희한테, 대표님 이제 한 2년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하신 분들 싹 모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간에 쌓인 이 다회차 분석을 하신 4,113명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실제 현실에서는 섭취 전후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한 결과 4,113명 중 70.9%가 증가를 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79.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70.9%가 되니까 81.45%에 비해서 10%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이냐? 왜 현실에서는 10%가 부족하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 분석을 추가로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이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분석 간격이 딱 정확하게 8주였어요. 8주간 마이랩만 드시고 8주 뒤에 분변 내주세요라고 했는데 현실 세계의 4,113분을 보고 나니까 이분들은 첫 번째랑 두 번째 분석의 간격이 1년 6개월씩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6개월이 넘어가는 거는 저희 아웃 오브 컨트롤이지만 일단은 이 에버러지가 9개월이었기 때문에
9개월 이내로만 재분석을 하신 분을 뽑아서 봤더니 81%가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개월 이내에만 재분석을 해서 맞춤형을 가져가신다면은 저희가 처음에 약속드린 효과는 진짜로 나타나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검증을 했고요. 9개월이 지나더라도 70.5, 70.9%라는 거는 놀라운 수치예요. 사실은 웬만한 건강기능성 식품 5, 60% 효과만 나와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내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 상황에서도 70%까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이랩이 진짜로 워킹을 한다는 거. 또 하나 저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거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상위 30%의 분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 하위 50%에 계신 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위 50%의 분들만을 빼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본 결과 다양성 97.8% 증가, 포스트바이오틱스 98.1%가 증가를 하셨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이랩 하시면은 97%, 98%가 워킹을 해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안 되시는 분은 있지만 마이랩은 저희가 실제 분석이에요. 4,113평에 이거는 임상으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숫자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실제 마이랩이 워킹을 한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고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함으로써 저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번에 131명의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겉모닝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성을 마이랩을 통해서 다양성을 높여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섭취하는 이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 내가 슈퍼 컨트롤, 슈퍼 리스폰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정의하는 초건강인으로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런 컨셉으로서 제품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여기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저희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능만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안티피디원이라는 거는 면역항암제거든요. 면역항암제의 효능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임상에서까지 검증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마 여기 그 암 환자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면역항암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안티피디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암이 걸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역항암제가 이제 면역항암제인데 문제는 이 면역항암제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무조건 면역항암제를 했다가 들으면 너무 다행. 안 들으면은 그때부터 키모테라피로 들어가요. 정말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도대체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느냐라는 게 과학계의 엄청난 화두였는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리스폰더 또 나오죠. 건강인가? 넌 리스폰더 이건가? 요즘에 이거는 과학계에서는 정말 핫한 이슈예요. 면역항암제가 듣는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해주고 면역항암제가 안 듣는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해줬더니 듣는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튜머 사이즈, 암세포가 진짜로 줄기 시작한다.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들의 활성이 극도로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면역항암제가 듣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은 뭐냐? 다양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이 논문을 못 봐서 여러분이 지금 마이랩을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이 논문 봤으면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김현장이랑 같이 팀을 앞에 가서 보건복지부랑 1년을 싸웠거든요. 마이랩 출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마이랩은 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단과 처방이지 이게 어떻게 모니터링 앤 서제스천이냐. 이거는 분명히 진단과 처방이다. 근데 김현장과 함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저희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할게요. 저희 뭐 대장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저희 뭐 그 약속에 약속을 하고 나서 출시한 게 마이랩인데 그때 보건복지부가 이 논문 봤으면 저희 진짜 출시 못했어요. 이게 제약회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정신을 놓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암제의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종류의 치료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의 피마스라고 하는 3세대 기술의 우월성이 뭐냐 이게 있어야지만 제가 이 다음에 나오는 파이토바이옴이라고 엔자임 바이옴 이런 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지금 이 밤중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는 들어볼게요. 3세대 기술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변을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줬더니 내 변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시 지오셉의 장 속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메타 컬처로믹스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로 3세대 기술은 전 세계 3개 정도가 있어요. 가장 처음 나온 게 겐트 대학교의 샤임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나온 게 네덜란드 TNO의 팀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만든 피마스라는 시스템 3종류가 있어요. 저희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두 시스템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텔의 CPU고요. 저희는 엔비디아의 GPU예요. 여기는 연산능이 엄청나게 좋은데 직렬 구조라서 한 번에 하나밖에 분석을 하지 못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차임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배슬이 5개에서 5개에서 9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마이랩 6개 중에 저한테 뭐가 제일 좋아요? 라는 거를 여기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똥 50g을 일단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게 5g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보시는 변의 양이 90에서 120g인데 그래서 여기는 태변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챌린지를 깔고 뜨는 게 아니라 그 저거 옷걸이를 변기에다 걸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베스킨라빈스 그 파인트 같은 통을 보내줘요. 그거를 그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변기에다 놓은 다음에 거기다 변을 보고 뚜껑을 닫고 그대로 통째로 보내는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변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마이랩을 하면서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은 그 통을 6번을 보내시면 돼요. 일단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변 50g과 함께 마이랩 1번 솔루션을 넣어요. 마이크로바이옴 1번 솔루션을 넣고 2주 동안 배양을 해야 돼요. 2주 동안 배양을 하면은 이 사람 이 사람의 장내 미생물에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1번을 넣었더니 뷰티르산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근데 여기는 연산능이 좋아서 뷰티르산 요만큼, 아세트산 요만큼, 프로피온산 요만큼, 발로레이트 요만큼, 아이소뷰티레이트 요만큼 다 나와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궁금한 건 뷰티르산 하나예요. 나머지 건 다 별로 쓸데없는 정보인데 연산능이 원체 좋아서 다 나와요. 2주가 걸리고 한 번 하는데 만 불이에요. 1,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마이랩 6종 중에 제가 뭐 먹으면 좋아요 하나를 하려면은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간은 한 3달에서 4달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 그 통에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통으로 6번 정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고 나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2주 동안 배양을 싹 해서 부치료산이 얼마나 나와요 하고 나면은 이거 다 뜯어서 다 닦고 멸균하고 여기 파이프 보이시죠? 라인들 라인 다 뜯어서 라인 새 걸로 다 교체하고 두 번째 또 50g 넣고 솔루션 2번 넣고 2주 동안 또 돌리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이거 한 번 돌리고 나면은 멤브레인 필터에 똥이 다 껴가지고 이거 다 뜯어가지고 멸균하고 다 멤브레인 새로 걸고 다시 들어가요. 이거는 만불보다 더 비싸요. 한 번 돌리는데. 이렇게는 산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용 설비인 거지 개인 맞춤형이라는 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거를 산업화가 가능한 BPU와 같이 병렬 연산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티마스인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리닝을 하는 기술, 적합한 물질을 발굴하는 병렬형 구조는 저희 HM파마가 원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록 다 됐고 나머지 12개국도 PCT로 다 보호가 되고 있어요. 아메이가 이거를 20년을 독점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이 마이랩이라는 구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1개 하겠죠. 1억 정도에 팔겠죠. 이렇게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게 피마스가 가진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 피마스가 또 어디에 활용이 될 수가 있냐면은 이 다음 페이지 설명하고 저희가 아메이와 지금 그리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단면만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진짜 단면이지만 이것만 해도 놀라운 수준이에요. 피마스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맞춤형 헬스케어를 우리가 한다. 첫 번째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한다. 해변을 섭취 전에 분석을 함으로써 나에게 적합한 유산균을 찾고 이럼으로써 이거를 한번 하고 나서 다양성을 높여놓고 나면 더블엑스, 겉모닝, 파이토프로틴 전반적으로 반응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전반적 반응도에 있어.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반응자와 고반응자를 추려낼 수가 있다. 저 고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들을 빼내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음으로써 저반응자에게 고반응자의 미생물 유전자를 이식해줌으로써 고반응자를 만들어줘. 첫 번째가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반응자는 장내 미생물이 없어 특정 미생물들이 없다 보니까 프로틴을 먹었을 때, 단백질을 먹었을 때 유기산을 뷰티레이트까지 가지를 못하고 거기까지 이어주는 미생물이 없어서 뷰티레이트까지 가지 못하고 가스를 만드는 지경에서 다 멈춤으로써 가스만 엄청나게 만들어져서 당이 폭발할 것 같이 더부룩한데 고반응자들은 거기에서 뷰티레이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유기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진 특징적인 미생물을 엔자임과 붙여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콩단백질이 유기산으로 전환 흡수되는 비율이 450%가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을 하고 특허를 내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하는데 도대체 왜 피마스가 필요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콩단백질을 분해 흡수율이 높은 고반응자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특이적인 미생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수백 종류의 미생물이 차이가 나요. 저반응자와 고반응자 안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엔자임 바이옴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반응자의 변을 넣고 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고반응자로 바뀌는지를 봐야 되니까 저반응자의 변을 넣고 고반응자의 똥 속에 있던 수백 개의 미생물 중에 하나를 넣어주고 프로틴을 넣어주고
1,500만 원을 들여서 2주 동안 배양을 친 다음에, 아, 이게 이 정도 변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생물, 저반응자 분변과 또 두 번째 미생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반응자 분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분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개발비만 수백억에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병렬 구조로 한 번에 뺨으로써 저반응자의 분변을 여러 개를 넣어놓고 여기에다 미생물들과 아메이의 파이토프로틴을 한 번에 다 넣은 다음에 어떤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지를 할수록 정말 빠른 속도로 추려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년 걸린다고 하는 거를 저희는 특수하고 3개월 만에 특허내고 제품 출시한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 그러다 보니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파이토피엄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와 히마스 기술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엔자임 바이옴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다른 회사에서 카피 제품을 아무도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와 히마스 없이는 다른 회사들이 카피 제품이라는 거를 넘볼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넘어가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저희가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바꾸는 구조까지 가기 시작해요. 에코를 못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게 된다든지, 유로리틴 A를 못 만들던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비반응자의 고반응자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마이랩과 파이토바이옴의 두 영역이 합쳐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바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한 장의 장표가 제가 다른 회사 대표님들로부터 왜 욕을 먹는지가 이 한 장에서 다 흘려나와요. 왜냐? 다른 회사 대표님들이 제발 이딴 것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마이랩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대표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 대표, 건강기능성 식품은 플라시보 효과로 파는 거야. 제발 사람들한테 먹기 전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 좀 말하지 마. 그런 식의 교육 좀 시키지 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도대체 누가 건강기능성 식품을 먹기 전에 이랬는데 이거 먹으면 제가 아까 막 80%, 81%인데 막 4,000명 했더니 70.9%까지 떨어져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했더니 81%가 되고 안 되시는 분들 97%. 여러분 행변에 이런 건기식 본 적 있으세요? 어느 회사가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우리 거 드시면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하는 건기식은 마이랩이 최초예요. 전 세계 최초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의 히스토리를 볼 때 히스토리컬 모멘트예요. 막 엄청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그 정도로 사이언티픽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만연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회사 제품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가 우리 제품은 드시기 전후에 하시면은 확실히 변하는 걸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저희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이런 약속을 하고 간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15년이 넘는 사이언티픽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요. 여기를 더 넘어가서 지금 파이터바이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아메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종근당 할 거 없이 미국의 그 유명한 GNC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언맨 니즈, 미충족 수요, 이 회사들이 너무나도 풀고 싶지만 풀지 못하는 정말 큰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은, 왜 도대체 우리 제품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라는 게 이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예요. 왜 우리 밀크시슬이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나? 왜 우리 이소플라본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 그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히스토리컬한 모멘트예요. 이제는 당신이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보고 되는 사람으로 바꿔서 이걸 드리겠습니다라는 구조를 간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 한 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업계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다른 회사들이 얼마나 침을 흘릴 수 없는 구조를 저희가 이미 시작했고 첫 번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의 바이오 인더스트리 행보를 봤을 때 지금 이 제품들은 히스토리컬한 제품들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이 구조 안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 거고, 아메이가 고객 향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얼마나 두려운 스텝을 지금 내딛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아메이가 가는 길에 좀 박수를 쳐주시고, 나 왜 안 돼요? 나 이거 진짜 다 된다는데 왜 나만 안 돼? 라고 그렇게 자꾸 쿠사리만 주시지 말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번에 미국의 그 에이다에 초대가 돼서 SAB 그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에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 내용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는 한국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 글로벌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글로벌 아메이가 앞으로 나아가는 30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그 선봉장에 서 계시죠, 지금. 여러분은 이제 한국 아메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아메이를 끌고 가는 선봉대로 서 계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참으로 한국 아메이 많이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똥 뜨는 거 어떻게요? 아니에요. 얼마나 풀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변해요? 몇 프로나 변했어요? 엔자임 바이옴 그런 제품 우리도 좀 못하나요? 그거 한국에서 쌓인 딥이지만 우리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도 좀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아메이 여러분들 손에 있는 제품이 앞으로 30년 아메이가 나아가는 길에 가장 큰 변혁을 가져오는 제품들이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숙제들을 풀어내는 제품들을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거고 여기를 넘어가서 저희가 이게 그 엔자임 바이옴뿐만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제 비전은 어떻게 가실지 이거를 넘어서 이 7만 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미 저희가 하버드 의대랑 3년간 연구를 해왔어요.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은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 그림만 가지고도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놀랄 수준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더 넘어가서 한 사람의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의 맞춤형을 하는데 맞춤형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며 아메이 농장에서 생산된 최고 수준의 파이토 뉴트리언트들을 이 사람의 혈액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집어넣음으로써 제약회사들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을 가져가고 처음 보여준 사람의 헬스 앤 웰네스의 영역을 죽기 직전까지 책임진다라는 거는 30년 전에 아메이가 남들이 넘볼 수 없는 퀄리티의 제품을 들고 나와서 시장을 엄청나게 놀라게 했던 거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후속작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까지 가게 되면은 아메이 코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아메이 코리아 넘어서서 아메이 글로벌의 선봉대가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가야 되는 길에 목표점을 설정해 주는 게 지금 아메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 이 제품들이 제가 처음부터 꼭 강조했던 게 그냥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스티커 붙여가지고 낸 제품이 아니에요. 저희 대학원에 20명이 넘는 석박사생들과 저와 홀짝할 교수님의 인생의 역작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2007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상을 받고 그 제품이 마이랩이고 전 세계에서 다들 그냥 남의 똥을 먹어서 합시다라고 할 때 유일하게 맞춤형으로 전래미생물을 복제를 떠가지고 개인 맞춤형을 함으로써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낸다. 300명 임상, 400명 임상, 이번에 4,000명이 넘는 데이터에서 70%, 80%, 하위에 계신 분들은 98%까지 우리가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을 검증을 하고 가는 엄청난 제품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로 사람들에게 유전자를 이식해서 어떤 기능을 넣어줍니다.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오늘은 하고, 저번 주에 그 장 누수 스토리와 이 자연 치유력의 극대화, 자연계의 활용이라는 내용까지 했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지 뭐 해석은 뭐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과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읊어드리는 거는 이미 너무 자주 보셔서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요거 플러스 일단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난 2번의 강의에서의 궁금증들과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풀어내고 나머지 시간에 최대한 제가 결과지를 좀 빠르게 훑어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다음 시간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내용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